이번 역은 성수 무신사역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무신사가 성수동 지자체와 손잡고 상가 20여 곳을 동시에 오픈하는 아뜰리에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무신사는 단순한 패션 브랜드가 아니라 이 성수동 안에서 부동산 투자와 함께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오늘은 빌딩 패치 무신사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무신사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2019년부터 성수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요. 2025년 12월부터는 성수역이 무신사역으로 변기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수역에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번 역은 성수 무신사역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이 주요 역들에 대해서 변기 표시에 대한 입찰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올리브영에서 성수역 변기 표시를 10억 원을 주고 낙찰을 받았다가 3개월 만에 사업권을 포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올해 무신사는 그 10억 원에서 3분의 1 가격인 3억 3천만 원으로 변기권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부터 무신사역으로 성수역이 함께 안내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무신사가 이렇게 성수에 투자를 아낌없이 하는 이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서울의 주요 상권 중에서 성수는 37만 제곱미터로 홍대, 강남역, 명동보다도 굉장히 큰 규모의 면적을 상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영상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수는 중공업지에 아뜰리에 길부터 북성수, 남성수, 동성수까지 모두 평지로 이루어진 상권이죠. 그래서 로드 쇼핑 상권으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성수입니다. 무신사의 성수 투자 바야흐로 2019년부터 시작되는데요. 2019년 성수 동연무장에 처음으로 무신사가 필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바로 성수동 2가 271-22번지입니다. 성수역에서 메인 연무장길 바로 오른쪽에 요 라인에 약간 직사각형의 좋은 땅을 매입을 하는데, 당시 무신사는 220억을 주고 406평의 중공업지를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평당 5천만 원대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23년에 지하 4층 그리고 지상 10층에 연면적이 무려 3,200평 정도 되는 대형 건물로 이제 신축이 됩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규모의 돈을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무신사에서는 첫 투자부터 아주 과감하게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23년이죠. 2년 전에 220억을 주고 산 땅이 1,115억 원의 마스터 운용에 매각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 거래는 규모도 컸지만 당시 이제 거래 가액으로도 꽤 컸고, 무신사가 리스백, 그러니까 매각을 하고 다시 임대차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15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한 계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 필지 건물에 가시면 무신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20년 무신사는 강남에 있던 본사까지도 모두 성수동으로 옮기게 되고, 현재에는 아뜰리에 길 그리고 연무장 라인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10곳에서 15곳 이상의 무신사 관련된 업종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신사가 성수동 대로변에 엄청난 또 건물을 하나 짓고 있죠. 바로 성수동2가 324-2번지 성수동 서현무장과 동현무장 사이에 이어지는 그 대로변 라인으로 무신사 스토어 성수라는 이름의 이제 건물이 지금도 이제 열심히 지어지고 있는데, 자체 최대 규모인 약 2,000평 정도의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는 완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총 4개층의 200평 규모의 복합 유통 공간으로 패션, 뷰티, F&B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무신사는 단순한 패션 브랜드가 아니라 어쩌면 유통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무신사가 단순히 패션 회사에서 시작이 됐지만 여러 가지 작은 중소형 브랜드들 그리고 수입 브랜드들을 통합하는 형태를 이 성수동 안에서 부동산 투자와 함께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이 무신사 스토어의 위치를 보면 왼쪽에는 크래프톤 사옥이 들어서고 오른쪽에는 젠틀몬스터의 하우스노웨어 서울이 아주 멋지게 올라섰기 때문에 무신사 스토어까지 들어온다면 트라이앵글 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아마 남성
남성수 연무장길 메인의 아래쪽으로도 꾸준하게 사람들의 유동이 확장되는 역할을 분명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 성수동을 투자를 못해서 어디를 갈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무장길 아래쪽 남성수 라인에 좋은 물건들을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사님, 그러면 무신사는 지금 연무장길 쪽으로만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은 연무장길 위주로만 투자를 꾸준하게 지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신사의 투자가 서울숲 아뜰리에길 상권까지 확장되었는데요. 이 투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 아뜰리에길에 직접 가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무신사가 성수동 지자체와 손잡고 상가 20여 곳을 동시에 오픈하는 아뜰리에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주 최근에 이 소식으로 아뜰리에길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기 전에 매입을 하신 분들은 아마 쾌재를 부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뜰리에길에 매입한 건물들을 보면 아뜰리에 메인라인 코너 자리를 119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고, 옆 블럭의 코너 자리 또한 85억 원을 주고 매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약 200억 정도의 부동산 투자가 들어갔고, 물론 이제 레버리지는 하셨겠지만 매입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점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무신사에서 아뜰리에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아래쪽부터 아뜰리에 북쪽 라인에 오픈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아예 이렇게 디테일하게 노출이 됐고요. 오른쪽 대로변 라인으로는 무신사 스탠다드 플래그십 스토어, 그러니까 무신사에서 자체 개발한 브랜드인 PB 상품이죠. 무신사 스탠다드 대형 플래그십이 들어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아뜰리에길이 쇼핑 상권으로서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이 되면 성수 연무장길에 확장된 버전으로 확실한 쇼핑 상권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왜 무신사는 갑자기 아뜰리에길에 투자를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의사결정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연무장길의 메인 임대료는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매장이 평당 임대료를 250만 원을 주고 들어갔어요. 그 작은 점포에서 월 임대료가 1억 원씩 나가게 됩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 브랜드라도 사실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무장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브랜드라든지 대기업 브랜드, 그리고 확실히 탄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브랜드들이 연무장길을 채우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 브랜드, 작은 브랜드들, 중소형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면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오히려 아뜰리에길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무드가 있는 곳에서 아직 오르지 않는 임대료를 좀 선점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하는 아주 전략적인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임대료 인상 전에 선제적으로 입점을 하고 오히려 그 컨텐츠로 상권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신사의 행보가 굉장히 똑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전지현 씨도 이 인근으로 해서 매입을 하셨고, 전반적으로 내년에 많은 브랜드들이 오픈을 하게 되면 정말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되면 아뜰리에길 쪽 그 임대료도 조금씩 올라갈까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임대 계약으로 올해 계약을 많이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뭐 5년 계약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차 상권이 지금 만들어졌으면 2차로 들어오는 임대료는 사실 그것보다 몇십 프로 인상된 상태로 아마 계약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임대료 상승에는 확실하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땅값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임대료 상승이랑 땅값이랑 어떤 영향이 있어요?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상업용 부동산은 그 땅에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매매가는 함께 올라가죠. 근데 이제 건물주와 임차인의 어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섞여 있지만, 우리 성수동이 지금 최고가 4억 이상을 찍고 많은 분들이 7억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바로 임대료가 확실하게 받쳐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신사가 왜 성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성수를 단순한 본인들 브랜드의 거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기보다는 성수가 지금 외국인 상권의 트래픽으로 거의 명동 못지않는 트래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 타이밍에 성수
성수 전역을 K-패션의 어떤 성지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젠틀몬스터도 압구정 로데오 도산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성수에 최근에 이제 노웨어 서울을 오픈을 하는 것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무신사야말로 정말로 성수의 어떤 시작부터 지금까지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수 무신사역이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아틀리에길 매입할 때 좀 유의할 사항 같은 게 있나요? 아틀리에 길은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연무장길과 다르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바로 주거지인데요. 2종, 3종이 섞여 있는 주거지이고 아틀리에 길 북쪽은 준주거지가 또 섞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구획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평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가보셔야 되고 특히 F&B와는 다르게 리테일 브랜드들이 매입을 하는 물건들을 보면 코너 자리를 정말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입점이 가장 먼저 되는 건 코너 자리. 패션 브랜드라고 하면 가시성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죠. F&B는 숨어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올리브영 같은 거, 옷가게 이런 것들 보면 가시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뭐 코너 자리의 핵심 필지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박스형이라도 건물이 너무 뒤로 빠지지 않은 그런 형태의 물건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리모델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주택 리모델링 시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층고입니다. 한 2.7m 정도만 돼도 리테일이 충분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층고가 확보가 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신사의 성수동 투자의 히스토리를 살펴봤는데요. 2019년부터 2025년 현재 12월까지도 꾸준하게 투자하고 있는 무신사의 성수동 사랑. 내년에 아틀리에 길을 비롯한 연무장길 주변으로 무신사 스토어 라인까지 무신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는 현장에서 조금 달라진 모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빌딩 언니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빌딩 언니를 치시고 팔로우 하시면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내용들을 얻어가실 수 있고요. 빌딩 매입 또는 매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투자 빌딩 언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